드디어 파우스트의 독백이 시작됩니다. 아, 나는 철학도 법학도 의학도 그리고 유감스럽게 신학도 철저히 공부했다. 공부 많이 했죠. 요즘 같으면 자유전공학부 정도 학생, 굉장히 학부제 학생이에요. 공부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중세에는요, 철학, 법학, 의학, 신학이면 4대 학문이고 모든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난 모든 걸 다 공부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유감스럽게 신학도, 왜 신학 앞에 유감스럽다는 말을 썼냐면 이 4대 학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학문이 신학이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냅니다. 신학의 몰락, 신학의 위기를 보여주는 거죠. 유감, 내가 왜 하필 유감? 이러면서 이제 파우스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래서 파우스트가 알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탄식으로 길게 하는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아무리 쌓아본들, 인간을 닮은 꼴로 빚어놓은 신의 존재를 알 수가 없고, 그죠? 왜냐하면 신학인가 결국 파우스트는 신을 알고 싶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초월적인 존재와 나와의 관계는 무엇일까? 내가 신을 닮은 꼴이라면 그냥 평범하지는 않아야 될 텐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기독교 사회에서는 이거는 기본적인 인식의 기초이니까. 두 번째, 신의 존재를 알 수 없다. 그 다음 급이 뭐냐면은 자연이에요. 신이 만들어 놓은 신의 뜻이 반영되는 범신론적인 자연. 신을 직접 알 수 없다면 자연에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지령이라고 자연의 영을 불러내는데 여기서도 망가지죠, 파우스트가. 아, 이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단 말이구나. 세 번째.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세상인데, 세상을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공부했으나 내가 세상의 본질은 모르더라. 세상에 여러 가지 지식들은 알고 있지만 난 세상을 몰라. 이런 파우스트는 마치 베르토처럼 그러면 나 안 산다 이겁니다. 그러면 난 대충은 못 살겠다. 자살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파우스트의 어떤 지식에 대한 좌절로 인해서 그가 죽음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어영부영은 못 사는 성격인 거죠. 어영부영은 죽음을 생각할 때 다가드는 존재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입니다. 보통 이제 줄여서 메피스토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하는데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세상을 알고 싶냐?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지. 넌 책만 파고 있는데 책만 파서 어떻게 알겠니? 그러자 파우스트가 난 세상하고 동떨어져 살아와서 세상 속으로 못 들어가. 내가 도와줄게. 난 너무 늙어서 내가 너 젊게 해줄게.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다 해줄게. 이런 거예요. 나랑 계약만 맺어주면 다 해줄게. 이 세상에 어떤 것인지 철저하게 경험하게 해주마. 이런 거예요. 악마의 유혹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악마의 계약 아시겠지만 악마의 계약이 나오는 악마들은 이러지는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너가 원하는 게 세상을 알고 싶니? 내가 도와줄게. 이런 게 아니라 나랑 계약 맺으면 너의 향락을 보장해줄게. 너의 권력을 보장해줄게. 너를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줄게. 이런 것이거든요. 악마와 계약을 맺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영혼을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파우스는 지금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알고 싶은 건 세상이고 신이고 이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면 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아니지 세상을 한번 봐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뭘 할 건데 해봐. 그러자 너 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러자 그래 해볼게 라고 하는 것이 파우스트와 메피스토의 만남이에요. 이렇게 보자면 전통적인 악마의 이미지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파우스트와 메피스토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인간의 두 영혼 아니냐, 두 측면 아니냐, 그러니까 분열된 자아 아니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서로 뭐 적대적으로 누구 한 명이 죽어야 되는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 파우스트는 뭔가 지적이고 숭반 가치를 추구하는 어떤 우리 자신의 한 측면이고요. 다른 한 측면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남들처럼 살고 싶은 욕망. 내가 왜 이렇게 뭘 안 하고 참고 이런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은 욕망. 이것을 메피스토가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욕망을 너는 죽이고 사니? 이런 거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이거예요. 이런 면에서 괴테의 메피스토 또한 그 이전에 악마들하고는 여러 면에서 분위기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메피스토가
멋있다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나가면 안 되는데. 아, 악마는 아니구나 정도 해야 되는데, 메피스토 좋은,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자, 파우스트가 메피스토와 계약을 맺으면 하는 말도, 그래서 그 어떤 순간에 만족해서 더 이상 나아가기를 멈춘 상황 오지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전통적이라면요, 그래, 내가 영혼을 팔 테니, 그 대신 뭐, 내가 원하는, 예컨대 뭐, 아름다운 여자든지, 뭐, 잘생긴 남자든지 줘. 나를 부자로 만들어줘. 뭐, 이런 거거든요. 나는 떵떵거리고 살 거야. 여기서는 그런 데는 관심이 전혀 없고, 그래, 내가 지식으로서 못 해봤다? 그거 삶으로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지식 끝까지 가봤다? 안 된다? 삶으로 끝까지 가본다. 이런 겁니다. 삶으로 어디까지 끝까지 갈까? 한 사람? 사람한테는 사람 한 명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류 전체. 파우스트가 굉장히 대담한 약속을 해요. 한 명이 아니고 인류 전체. 그들이 망하든 흥하든 같이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돼야 파우스트적인 거죠. 대단하죠. 인류 전체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파우스트와 메피스토의 이 관계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이런 말은 절대 안 한다는 거죠. 멈춰라 순간이야. 그대 참으로 아름답다. 이런 말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등학생이 내가 맨날 100점만 맞아도 나는 안 놀 테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나는 예컨대 나는 세계에서 1등하는 기업을 만들어도 거기서 멈추지 않을 테야. 뭐 이런 겁니다. 이거 좀 겁나는 이야기예요. 이게 위험한 매력적이지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늘은 쉰다가 아니라 난 절대로 안 쉬어. 이런 겁니다. 굉장히 독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우스트의 무한 발전을 우리는 기대하는데 그가 하는 짓은 무엇이냐? 평범한 처녀를 꼬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뭔가 세상을 나가서 뭐 큰일 할 것 같은데 평범한 여자애랑 놀고 있어요. 그리고 망가뜨리죠. 망하죠.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뭐냐. 뭐 엄청나게 계약하고 이러더니 이게 뭐냐 하는. 제가 이제 만약에 괴테를 옹호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에로스와 로고스의 요 관계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의 에로스는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그레티는 하나의 단계입니다. 한 어떤 사적인 개체와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사랑은 굉장히 그 차원이 다양하니까 여러 다양한 차원들을 끝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파우스트적인 사랑이죠. 개인적으로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원리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자 그레티엔 같으면 이랬을 거 아니에요. 파우스트랑 결혼해서 애 낳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가지고 싶었을 거예요. 굉장히 순수하고 착하고 그런 아이입니다. 파우스트 안 만났으면 행복했을 아이가 만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이야기거든요. 자기 아이 죽이고 감옥에 가고 뭐 이런 거니까요. 근데 그레티엔 비극이 생겨나는 것은 파우스트 개인의 도덕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파우스트의 욕망의 본질이 어떤 시민사회의 한 가정에 안주할 수 없는 데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잘해서 행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라면 파우스트적인 것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계속 가야죠. 그래서 파우스트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떠나는 거예요. 나는 머무를 수 없는데 사랑한 건 분명했지만 뭐 이런 거예요. 한 여자를 사랑하는 걸 끝났어요. 두 번째 헬레나 기껏 해봐야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이번에는 인류 전체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기억하시죠? 파우스트의 약속. 한 개인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끝까지 같이 가겠다. 그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떤 말하면 불모지 같은 어떤 땅을 일구어서 옥토를 만들어서 미래에 사람들한테 좋은 어떤 삶의 근거지를 만들겠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그게 다 해결되지 않겠냐. 뭐 이러면서 이제 죽어가거든요. 파우스트적인 것은 이제 자주 인용되는 파우스트에 나는 오늘 더 나은 발전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 자신도 사실 파우스트와 다르지 않는데 무엇이 문제? 파우스트처럼 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열심히 사는 것에 몰두한 나머지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부는요. 그러니까 일부만 보면 파우스트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책임한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일부만 놓고 보자면 이런 파우스트의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이 가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파우스트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자세히 할 수는 없고요. 중세를 넘어서 군대로 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대 배경은 계속 중세인데
실질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괴테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포장만 중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테시대의 모든 분야, 정치, 경제, 학문, 예술 전체적인 것들을 다 조망을 하기 때문에 작품이 어렵습니다. 이게 어느 한 사랑 이야기만 계속 했으면 쉬웠겠죠. 그러니까 배경 지식도 많아야 되고 뭐 이렇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유럽 사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좀 더 잘 이해가 되기는 할 것 같아요. 자, 파우스트는 솔직히 한 명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서 보시면 그냥 근대 인류 전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2부의 파우스트는 자 제1막입니다. 궁정세계를 돌아다녀요. 세상을, 넓은 세상을. 메피스토가 그러거든요. 그래, 세상으로 가보자. 어떤 세상 보여줄 건데 일단은 작은 세상, 그 다음 큰 세상. 작은 세상은 그레티엔과 같은 어떤 가정적이고 개체적인 거죠. 넓은 세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가 다뤄본 세상의 모습이 그렇게 멋있지가 않아요. 몰락해가는 중세 말의 궁정이에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돈이 없는 것이어서 메피스토가 지폐를 찍어내주면서 궁정을 살려냅니다. 악마가 궁정을 살려줬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자본주의의 위험한 속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데 더 나아졌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 속으로 들어선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을 메피스토의 역할로 괴테가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말의 시대 분위기에서 일단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것을 일단 보여주고요. 자, 제2막에 가면 파우스는 이제 연구는 이제 관둔 거죠. 그의 제자가 있었는데 축자사작 공부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바그너가 있었어요. 바그너가 지키고 있어요. 스승 저리 가라 하게 학계 1인자가 되어 있어요. 파우스트는 전체 학문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바그너는 전공이 딱 하나입니다. 과학. 딱 하나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세의 어떤 그 학문 체계에서 근대적 학문 체계로 바뀌면서 이제 중세에는 신학에 비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과학이 세상을, 학문의 역사를 주도해 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죠? 파우스트만 하더라도 신이 있네 없네 뭐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우리의 바그너는 그 문제 가지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인간을 만들겠다. 이런 꿈을 꾸고 있으니까요. 자, 인간을 제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16세기에 파라켈수스라는 유명한 과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의학자인 사람에 의해서 이야기가 됐어요. 아주 정말 이렇게 드물게 나올 만한 천재였던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썼다고도 하고 또는 그의 제자가 썼다고도 하는 저 책에 이제 인간 제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제가 요약하면 인간은 자연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어도 태어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노련한 연금술사와 그의 기술이다. 정자에는 모든 요소가 들어있으며 자궁은 온도와 습도만 제공하는 것이므로 시뮬레이션으로 처리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6세기에 누군가 이런 제안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하죠. 왜냐하면 아직은 이제 난자 역할은 모르는 것 같아요. 유전학을 아직 안 배웠을 테니까. 네, 그래서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한 거예요. 물론 그 방식은 뭐 어떻게 정자를 해서 무슨 뭐 말똥에 뭐 어떻게 넣어놓으면 막 이런 좀 황당한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이 원리는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자궁을 만들기 위해서 여전히 실험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방식이나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겠지만 기본 원리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 허튼 소리 한다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아니지.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해서가 아니라 과학자들의 이러한 욕망이 신기한 겁니다. 과학자들의 이런 욕망이. 그런 것에 주목한 작가가 괴테예요. 예. 이 테마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어요. 지금도 이런 거 말이 되나 하는데 그 당시로서는 더 말할 것도 없었겠죠. 이건 정말 헛소리다 했을 텐데 괴테가 관심을 끌어요. 계속 연구를 해요. 이 이미지를 괴테 시대의 이미지로 이제 바꿔놓죠.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바그너로 바뀌고요. 그래서 뭐 파라켈수스처럼 무슨 어떻게 뭐 말똥이 있는 곳에 뭐 놓고 이런 게 아니라 중류를 씁니다. 그러니까 혹시 과학사 기억이 나시면 이제 연금술에서 과학으로 넘어가는 초기 화학 단계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이 중류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미신에 가까웠던 연금술이 과학적인 그 화학으로 변모하는데
그것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원소들을 추출해내고 수백 개의 원소를 결정을 통해 결합시키면 생명체 인간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